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생각의 오해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생각을 하는가? 생각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의 주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없으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 주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괴로운 생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생각을 중지하고 싶어도 중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굉장히 좋은 생각을 내가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저지르기 싫은 그런 망상이라든가 어떤 착각, 실수와 같은 그런 거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엄습을 하고 나를 덮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잠시 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5분 후에 또 내일 어떤 생각을 내가 하게 될지, 어떤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벗어나 있지 않는가 생각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쉽게 어떤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가 힘을 얻어서 언제 나에게 욕구가 일어나게 될지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요. 생각에 대한 오해의 문제를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로는 이런 괴롭고 어떤 하기 싫은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암시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욕구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통제하고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의 이번 논의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에 대한 오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OX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할 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자 할 때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 내가 미리 알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의도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는 기분이 나쁘거나 생각하기 싫거나 어떤 괴롭거나 기분 나쁜 생각을 내가 인위적으로 안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그치게 할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OX로 하자면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 생각에 대한 통제권, 말하자면은 생각에 대한 자유의지가 그리 많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거의 없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누가 생각을 한단 말이냐 이런 상식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생각은 누가 하는가? 누가 생각을 일으키는가?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누가 하는가예요. 근데 내가 하는데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요. 비가 온다 했을 때 이것의 주어를 it를 써요. 그러니까 비는 비를 마음대로 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하나의 현상과 작용일 뿐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다의 주어도 it을 써요. it blows 이렇게 쓰거든요. 영어가 오히려 그 어떤 그 이치에 맞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에게 생각이 난다. 그렇다면 이거를 I think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내가 생각을 마음대로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현상처럼 어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또는 어떤 조건의 일련의 시스템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뭐 it occurred to me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떠올랐다라고 영어식에 하는 이 영어식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it thinks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한다 I think라든가 네가 생각한다 you think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이 생각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발생과 소멸의 어떤 조건의 그 역학적인 관계에 따르면은 내가 생각한다, 네가 생각한다. 마치 생각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너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이 생각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가? 생각과 의지, 의도에 대한 오해도 OX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다. 어떤 해결책을 얻고 싶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일부러 내가 어떤 망상이나 착각을 내가 일부러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을 일부러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망상들 내가 이렇게 일부러 할 수 있느냐? 또 깨달음이나 어떤 해결점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들을 또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의도 이런 것들에 마치 어떤 주체적이고 어떤 독립적인 자율적인 어떤 의지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제한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중요한 일련의 실험들을 좀 쭉 한번 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실험들은 다 신경과학자나 뇌과학자,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 성과들인데요. 이 연구들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나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80% 이상 희박하다.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뇌의 시스템, 어떤 모듈이라고도 해도 되고, 뭐,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어떤 시냅스라든가, 이러한 그 뇌의 어떤 자동적인 어떤 반응의 연쇄적인 그 조건들의 그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일어난다는 그 실험들이에요. 첫 번째는 헤르만 헬름홀츠라고 하는 신경과학자인데 1860년대 무의식적 추론 개념을 주장을 했거든요. 뭐 요약적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자각, 내가 그걸 느끼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이런 의식적인 자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정기적인 신호가 먼저 있고 나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생각은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어떤 전기 신호라든가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나서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그런 실험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벤자민 리베트라고 하는 1986년의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는요, 이 연구자가 참가자들의 그 머리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요, 그 시간차를 연구를 했거든요. 뭐 그 참가자들한테 너희들이 뭐 손가락을 들든가 뭐 손을 들든가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뇌에서 전기 신호가 일어날 때 그 시간하고 손가락을 올릴 때 그 행동할 때 그 시간하고 그 시간차를 재봤는데, 손가락을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1초 전에 바로 앞에 준비 전압, 어떤 전기 신호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을 올리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0.5초 전에 준비 전압이, 말하자면 전기 신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에 어떤 뇌에서 조건적인 그 뇌의 어떤 활동들에 의해서 신경절단 뭐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고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날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샘 해리스라고 하는 신경과학자도 역시 자유의지는 없다.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 fMRI라고 하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통해 가지고 피실험자들의 뇌 영상을 이렇게 판독을 했는데요. 뇌 영상에 비친 그 뇌가 활성화된 부위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80% 이상 확률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물 먹는 행위와 관련된 뇌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그 사람은 갑자기 물을 마실 수가 있고요. 책을 읽는 행위와 관련된 어떤 뭐 전두엽이랄까 이런 거 이성적인 부분의 뇌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이 사람은 그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80% 이상 확률로 맞췄다는 것이죠. 이런 실험들은 다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자유의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 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각하고 움직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네 번째 디크 스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뇌과학자인데 우리는 우리 뇌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름다운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고요. fMRI라고 하는 아까 자기 공명 영상의 실험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운동 행위를 하기 전에 또는 그것을 의식하기 전에 약 7, 10초 전에 그 행위를 준비하는 대뇌 피질 부위, 그 부위가 먼저 활성화가 되고 나서 그의 반응으로서 행동하고 의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 내가 그걸 하고 싶다라든가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우리를 이끌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의식적인 자각 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손을 대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떤 망상에 빠지고 하는 그런 착각을 왜 하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그러한 실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든가 착각을 우리가 왜 하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빅토르 라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행동이나 의지를 갖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활성화가 된다. 그 말을 아까 했고요.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행동을 하고 나서 행동을 했다는 정보가 대뇌 피질로 가는데 그 정보로 인해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원해서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먼저 뇌 그 조건에 의해서 뇌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한 반응이 먼저 물질적으로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뇌 기능의 활성화가 있고 나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뇌 부분의 정보를 전달해서 그걸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뇌 활동의 부산물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형과 같은 아바타와 같은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는커녕 나라고 하는 자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 인형처럼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보여주는 시사점은요, 만약 내가 그 행동이나 생각할 의도가 없이도 만약 그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의 본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이끄는가? 나의 생각은 누가 하는가? 이 생각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래된 어떤 명상적인 전통, 어떤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미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그 글귀가 있는데요. 그걸 제가 좀 찾아냈습니다. 쌍유따니까야 안한다 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라든가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이죠. 자, 거기에 이 왕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기사라고도 하고 왕기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예언적인 주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붓다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수행을 하고 출가를 했는데 이제 걸식을 하러 다니면서 그냥 예쁜 여자들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욕망이 확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 한다가 이렇게 설법을 해줍니다. 그 안 한다의 말이거든요. 그대의 인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형성된 것을 남이라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자아가 아니라고 보시오. 큰 애욕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시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형성된 것을 남이라고 봐라. 괴로움이라고 봐라. 자아가 아니라고 봐라. 이 말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형성된 것이라는 것은 쌍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행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는. 그러니까 무릇 모든 의도되고 그 의도대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들, 모든 형성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된 것이거든요. 이걸 행위라고 합니다. 이 형성된 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내가 본 거, 내 생각에서 일어난 것도 물론 내가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일어나진 것이지 내가 자유의지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 이거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지 너 자신이 일으키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아니다. 이것은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재행무상에서 무아의 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일깨움을 주는 이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유의지라든가 의도,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그 해답의 하나의 그 힌트를 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욕구는 저절로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일방적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조건 따라서 형성이 된 겁니다. 비가 어떻게 오느냐,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오느냐, 저 산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 자연 강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 하늘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바람은 언제 부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일련의 연속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끊임없는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욕구라든가 내가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고 싶다든가, 이 문제는 그러한 생각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을,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의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행은 무릇 일어나진 모든 것들, 모든 현상들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다. 이 말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생각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서 어떤 욕구가 일어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려면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뇌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조건을 바꿔주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조건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나 어떤 작업을 할 때요, 집중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과 계속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공간을, 환경적인 조건을 바꿔주면 돼요. 그 사람들이 많은 도서관 속으로 일부러 간다거나 좀 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으로 옮겨주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괴로운 생각이나 하기 싫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조건을 바꿔주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몸, 이 뇌도 우리 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조건을 바꿔주면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일단 일어나서 움직인다거나 걷는다거나 또 단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사과를 깎는다거나 단순한 작업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뭘 종이를 배달한다거나 이런 단순한 작업에 몰두를 하는 게 훨씬 환경적인 조건을, 괴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낯선 자를 찾아가라,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학치료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나에게 외부적으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촉진자도 되고 친구도 되고 뭐 선생님도 좋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이방인을 찾아가고 그 낯선 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영감을 얻으면은 우리 뇌의 시스템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환경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또 책을 읽는 것도 괜찮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 구절에 몰입을 한다거나 시를 읽는다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낯선 조건을,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욕구, 하고 싶은 의지를 만들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실험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뇌의 어떤 시스템의 연쇄적인 반응의 결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욕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뇌의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 일어나서 걷는다거나 또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행동이나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연스럽게 뇌도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나 행동도 충분히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면 의식의 변화가 또 행동을 이끌 수도 있고 그것이 뇌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